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운도화 공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칙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운직은선사가 있어요. 위산 스님의 제자인 영운직은선사가 30년 만에 칼을 찾던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마음의 검, 진검, 보검, 취모검을 찾아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모든 번뇌를 잘라내는 그 용천보금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에 있는 그 검을 찾던 나그네가 봄에 꽃이 핀 도화, 복숭아 꽃이 핀 것을 보고서 화들짝 깨쳤다. 그리고 나서 이 복숭아 꽃을 한 번 본 이래로 직지여금 갱불이라 이제 지금까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다시금 의심이 없다 했더니 위산 스님이 아주 자연의 어떤 반연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게는 영원히 퇴실하지 않는다. 깨달음이 퇴보하지 않는다 해서 잘 간직해라. 여기서 마지막 잘 간직해라 하는 게 보림이라고 그러죠, 그죠? 잘 보호임지하라 이 말이에요. 보호임지, 보림해라 이렇게 해서 보임해라 이렇게 해서 잘 간직해라 이 말입니다. 보호하고 임지해라, 잘 지탱해라. 여기는 호지해라, 잘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호지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탱할 지자인데 보호 원래 보호 그다음에 임지 이럴 뜻입니다. 보호 임지의 뜻이 보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지해라 하는 거나 보림해라라고 하는 것도 같죠. 그래서 다 깨달았는데 뭘 보림합니까? 이건 더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잘 간직하는데 보통 이제 깨닫고 나신 스님들이 경허선사도 그래 하듯이 본인의 깨달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정진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경허선사도 천장암에 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누더기를 입고 씻지도 않고 1년 반 정도를 아주 보림하셨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다시 선정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37일 만에 설하신 거 최초 37에 화엄을 광명설법, 그렇죠? 선정에 들어가서 광명으로 설법하신 게 화엄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때 다시 선정에 들어가서 일일이 깨달음 부분들을 점검하고 잘 간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돈점 논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할 때 돈이냐 점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 논쟁을 할 때에 돈점 논쟁에서 도노, 돈수하고 도노, 돈수 그죠? 이게 도노, 점수를 하면 도노하고 난 다음에 점차로 닦는다. 그럼 더 닦을 게 없는데 깨달을 게 없는데 뭘 더 닦느냐? 도노하고 나면 단박에 다 닦아져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돈점 논쟁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완전한 수행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단 말이죠.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돈점 논쟁에 관해서는 강의를 많이 해놨습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할 때도 했고 제 유튜브에도 성가기감 할 때도 해놓고 많이 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점 논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았는 분이 보림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보림이라고 하는 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은 내용이 이거죠. 그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눈앞을 가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눈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 뒤에 어떤 그 마지막 보림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덜 깨달았는데 더 깨달아서는 그거는 이제 진정한 도노가 아니라는 것이고 도노 점수는 일단 초반에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초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깨달아간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에 한번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퇴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쭉 지속하게 나가서 묘각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도노 돈수는 여기에 도노는 돈수가 돼서 묘각에 도달했을 때만 도노라고 할 수 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최종의 마지막 견성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종의 마지막으로 해서 돈수가 다 되었을 때 마지막 깨달음에 다 도달했을 때 그것이 돈오고 그것이 견성이다. 그래서 돈오는 견성이요, 견성이 곧 돈수요. 이렇게 되면 견성이 될 때는 마지막 한 번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진정한 견성이다. 이런 말씀이고 돈오 점수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일주문을 쭉 앞으로 빼놓는 거죠. 일단 공부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점수는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저절로 닦아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 한번 발동이 걸리면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묘각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초견성이 중요하다. 해오라 그러죠. 해오. 이거 이해한다 할 때 해자를 쓰잖아요. 완벽한 해오가 아니고 증오라 그래요. 철저하게 깨달은 증오가 아니더라도 해오가 되더라도 이걸 점수를 통해서 가야 된다. 결국 둘 다 뭐냐?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영운직은선사도 확실한 오도송을 쓰고 위산선사에게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하라, 선자 호재하라 그랬어요. 잘 보호하고 간직해라. 이게 보호 임지의 줄임말이 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재하라 그런 건 보림해라 이 뜻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돈점 논쟁으로 보면 덜 깨달았는데 더 깨달을 게 있기 때문에 보림하라는 거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다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걸 잘 간직해야 되느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사 사비선사가 얘기했을 때 깨달음을 어디로 보느냐 이거죠. 지금 영혼 스님의 깨달음을 어디로 보느냐? 철저한 도노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건지 돈점 논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영운도화에 나오는 이 공안들, 그 다음에 향상구라고 했던 현사 사비선사의 이 공안들은 이 돈점 논쟁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이 낙처가 여기 있지 않다. 돈점 논쟁하고는 낙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운선사도 확철하게 깨달은 건데 미철이라 그랬단 말이죠. 미철이 철저하지 못하다. 현사 사비선사는 철저하지 못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위산선사가 인가했을 때는 철저하지 못한데 깨달음을 인가해주고 공부 더 해라 이 뜻은 아니었다. 그때는 철이다 얘기죠. 예. 이미 철저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운 직은선사의 깨달음을 놓고 이 두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 송에서 보셨지만 말이죠. 이 두 얘기가 누구 하나는 맞고 누구 하나는 틀렸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식이냐. 정반대 얘기인데 철저하지 못하다. 철저하게 깨쳤다. 영불퇴실하라. 영혼이 퇴실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한번 지금 이렇게 깨달으면 영혼이 퇴실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뒷밖에 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보림해라. 그럼 이거는 거의 도노 돈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인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위산 스님은. 근데 미철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문제를 혹시 돈점 논쟁에 이 현사 사비선사가 돈오 돈수가 안 돼서 이런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낙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미철이냐 이철이냐 이 부분이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은 현사 사비선사가 어째서 미철이라 했는고 돈수가 안 됐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화두 들고 참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사 사비선사가 제당은 심제당이나 지당하기는 심히 지당하나 간보노용 유미철이라 내가 감히 보증하건대 스님이 영운 스님이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감히 보장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얘기는 우리 돈점 논쟁은 중국에서는 돈점 논쟁이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대에 성철 스님께서 이제 돈오 점수 아까 말했던 화엄에 입각해가지고 돈오 점수를 주장하시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선과 선교 회통을
그 주장했던 보조국사의 견해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다시 돈수론을 아주 철저하게 선적인 측면에서 제기했던 논쟁이고, 그게 근대의 우리 현대에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고, 중국에는 이 정도의 깊이의 돈점 논쟁은 없었어요. 우리 그 유교에 3대 논쟁이 있죠. 사단 칠전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 예송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호랑 논쟁이 있었어요. 그걸 잇는 이제 이 논쟁은 중국에는 유학에서 성리학에서도 이와 같이 깊이 있는 논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돈점 논쟁은 중국에 없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운도화를 가지고 그렇게 보실까 봐 그건 교학적인 내용이고, 선학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 내용이 아니다. 향상구 공안이고, 현사사비선사가 왜 미철이다, 철저하지 못하다 얘기했는가는 화두 들고 참선해야 될 부분이지, 학문적으로 뭐 돈점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선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화두 참선해서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는 거는 선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학문을 하는 선학이 아닙니다. 여기는 실참의 문제입니다. 이게 실참의 문제. 실제로 참고하는 실참으로서의 진정한, 이게 그냥 행선이죠. 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운도화라고 하는 공안은 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철이라는 말이 그게 이론적으로 이런가 저런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조주무자의 화두에 대해서 십종병을 얘기했을 때 이론이나 학문이나 뭐 경전의 구절이나 이전에 있었던 선사들의 말씀이나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실참해라. 무자 화두 십종병에서 얘기했던 그와 같이 이것도 돈점 논쟁과 같은 그런 이론으로 가지고 접근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어서 천장초 선사의 송을 이어서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춘발 기다회언을 복숭아 꽃이 봄에 피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 횟수였는가, 얼마나 많은 몇 차례나 피었거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피었거늘. 30년 내 그 심건계를 했으니까 30년 이상 이렇게 봄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 복숭아 꽃이 봄에 피었는 게 몇 차례 이거늘 하고 금조 안식에요.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 이제 하고라고 하는 거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무슨 까닭으로 뭐 이런 건데, 어째서 우리가 화두 들 때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듯이, 어째서 여기서는 미철이라 했는고, 어째서 철저하지 못하다고 했는고 하듯이, 어째서 하면 하고로, 이게 지금 한문으로 쓰면 하고가 되겠습니다. 어째서 금일 아침에 눈이 비로소 열렸던 거. 몇십 년을 복숭아 꽃이 피고 지고 했는데 어째서 오늘 아침에,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열게 됐는고, 개안했다. 눈을 열게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막도 영운 증오료하라. 막도 말하지 말아라. 영운선사가 일찍이 오료 깨달았다. 이제 오료라고 하는 건 깨달은 거에다가 료자를 붙였죠. 완료하다 료자. 중국에는 료가 들어가면 전부 과거형을 만들어 주잖아요. 과거, 그 다음에 어떤 완료형,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깨달아서 마쳤다. 이런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죠. 일찍이 다 깨달았다고 말하지 마라. 깨달았다는 건 단순하게 오를 쓴 게 아니라 요까지 쓴 거는 깨달아서 끝냈다. 확실하게 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노형 미철 시통례로다. 노형이 확실하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사바 통례 한번 시험 삼아 와봤구나 그랬어요. 이 누가? 현사사비선사가. 앞부분은 두 구절은 뭡니까? 두 구절은 영운 지근선사가 30년 동안 꽃이 피고 지는데 몰랐는데 어째서 오늘 아침에 눈이 활짝 열렸는가. 이건 진정이 열린 거거든요. 이거 오도송 보면
머리로 알았거나 뭐 생각으로 알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자연 인연으로 해서 보고 듣는 찰나에 확실하게 개안이 됐다. 견성했다. 근데 확실하게 깨달아 맞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현사사비선사가 철저하지 못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천장선사가 송을 하고 여기다 또 한마디 더 우송하되 시를 하나 더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겠죠. 기회나위업 기추지요. 이거 이제 그 오도송 그대로 영훈선사 오도송 그대로 썼어요. 몇 차례나 잎이 지고 몇 번이나 가지가 났던 거. 잎이 지고 가지가 나던 게 몇 번이나 그랬던 거. 30년 이상 그랬다 했으니까. 오료 환동 미오시로다. 오료 또 나왔죠. 깨달아 맞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환동 다시금 뭐와 같아졌다. 미오시 깨닫지 못했던 때와 다시 같아졌구나. 자, 여기도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오료라고 하는 거와 미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놓고 보니까 오료하고 미오하고가 환동이다. 또한 이것도 또한 같더라 이 말입니다. 같더라. 깨닫지 못한 시절과 같더라. 우리가 화엄에서 보면은 선제동자가 미륵에게 마지막 미륵의 해탈문을 증득을 하면서 묘각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것이 서양 같으면 이제 직선적 사관이잖아요. 직선적 사관. 태초에 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게 시종이 있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있어요. 뭐 지구가 종말한다. 세계가 종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동양적 사관에서는 시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이래로 이런 표현을 써요. 무시이래로. 시작이 있지만 시작점을 정확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나기 전에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 나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이전 소식이라고. 이전 소식. 항상 이전 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항상 그 이전 세계, 그 이전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위음왕불 이전 소식, 위음왕불 태초의 법화경의 태초의 부처님이라고 했던 그 부처님 이전 소식. 중국으로 말하면 반고시, 천지를 나누었는, 천지를 나누어 가지고 개벽을 했다고 하는 반고시 이전 소식이 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어도 태초라고 해도 태초도 언어 문자를 할 수 없다. 근데 종도 없어요. 마침도 없습니다. 동양의 세계에 가서는 완료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천부경의 첫 구절이 말이죠. 일은 일시 무시일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일종 무종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타너 스님 강의해 놓으신 거 있는데 어떻게 현토를 했냐. 내가 이 천부경만 수십 년 연구했는 분한테 가서 내가 이거 관심을 많았는데 내가 이거 현토 배워왔다 그래요. 호학으로서는 타너 스님이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어딜 가도 배울 게 있으면 반드시 배워오십니다. 그래서 현토를 어떻게 하냐면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일은 종무종의 일이라. 천부경 처음과 끝을 이렇게 현토를 하셨어요. 그럼 현토는 어떻게 하냐면 일은 시무시에 시작했지만 시작에 없는 일이요. 또 일은 마지막도 종무종의 일이라. 마쳤지만은 마침이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천부경에 나오는데 처음이라고 하는 게 일이지만 그 일이 말이죠.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있지만
시작했으나 시작이 없는 시무시의 일이요. 마침이라고 하는 것도 종무종의 일이래. 마지막 마쳤지만 마침이 없는 일이라. 이게 동양의 정신이고 이게 이제 원한이. 이 환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원한 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환이라고 하는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결국 원이에요. 이게 지금 일로 시작해서 시가 있고 종이로 끝나버리면 직선으로 끝나지만 직선이 아니라 시작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원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끝났다가 다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서 원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선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원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또다시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역에서 보면은 64궤가 63번째 궤에 가면은 뭐죠? 이제궤라고 해요. 이미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됐다. 완성됐다. 근데 64번째 궤는 미제궤입니다. 64번째 궤는. 이게 종이에요. 마무리가 됐다인데 다시 종무죠. 이게 마지막에 미제궤가 되면은 마쳤지만은 맞죠? 무종이다. 끝나는 게 없다 이 말이지. 끝나는 게 없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64궤에서 63번째는 완전히 다 끝났다. 근데 64번째 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미제궤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건궤, 곤궤로 다시 갑니다. 그죠? 그럼 천지로 다시 간단 말이죠. 완성되어 가지고 음양이 만들어서 한 세계를 완전히 만들어서 끝나버리면 직선이겠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직선사관이냐 아니면 원한 운동을 하느냐. 그게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니체죠. 니체가 영겁획이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역사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돌고 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복고와 혁신, 주역에서는 복괴와 혁괴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똑같은 형태로 되지 않는, 그래서 복과 혁이 끊임없이 원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도 그래요. 선제동자의 깨달음도 문수에서 시작해서 관세음보살을 지나서 미륵에게 왔습니다. 미륵에게 와서 완성됐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문수보살에게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갑니다. 법성계의 법계도 보면 의상조사 법계도 보면 시작해서 뚝 돌아가서 다 마지막에 다시 돌고 원한 운동에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성운용 무이상해서 갔다가 쭉 일로 돌아서 한 바퀴 쭉 돌고 마지막 돌아와서 제법부동 본래적 해서 쭉 저기 구례부동 명의 불에서 끝난단 말이죠. 법으로 시작해서 불에서 끝나요. 근데 이게 세 바퀴 돌잖아요. 우리가 탑돌이 할 때. 이게 마지막 구절이 한 번으로 끝나면 법에서 시작해서 불에서 끝나버리는 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승원교예요. 원교.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났지만 불이 다시 법으로 되는 그런 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와 같은 원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 원불교도 있지만 원불교도 우리 불교의 근본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이자 삼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계종을 상징하는 원이라고 하는 원이 삼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작을 해도 시작이 없는 시작이요. 마쳐도 마침이 없는 마침이다. 그러면 종말론 같은 건 믿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종무종이라 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우리나라의 그 천부경을 81자로 되어 있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주역이 만들어진 것보다 앞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군 시대는 여여병립이란 말이에요. 연임금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왕 때 만들어진 주역 이전 소식이기 때문에 주역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지금 주나라 역만 남아 있잖아요. 주역보다 이전 세계의 것이 우리 천부경이다. 81자로. 81자도 역학수잖아요. 9981이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오료와 미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향상구를 얘기하고 있는 현사사비선사에 철자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우리가 화두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낙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천장선사의 이 송은 뭐냐면 깨달아 마쳤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깨닫지 못했던 시점과 같은 거다 이랬어요. 초발심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깨닫고 나서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화엄에 보면. 여기에 문수에게 발심해서 왔던 문수에게 와서 마지막의 길은 보현으로 간단 말이죠. 보현행은 영원한 원한 운동입니다. 보살행은. 한 번 돌아온 걸로 마치지 않고 보현보살의 행운으로 끊임없이 원이 돌아가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해탈할 때까지 깨달음의 연장선 속에서 수행이 보살행까지 다 수행에 들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원한 운동이니까 깨달아 마쳤다라고 하는 게 깨닫지 못했던 시점, 문수에서부터 해서 미륵으로 와서 다시 원위치로 와서 문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자리 원래 자리죠. 그죠? 원래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종입니다. 이걸 뭐냐면 시작도 없고 무종이다. 마침도 없다 말이죠. 마침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그럼 이 지점은 한 지점이 돼요. 시작점이 마침종이고 마침종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고 정각이 다시 초발심이에요. 정각이 다시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보현행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마쳤다라고 해도 30방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마쳤다는 것이 원래 자리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 청정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자리를 깨닫는 거고, 깨닫는 바 없는 걸 깨달았죠. 이게 공인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깨달았다고 해도 아무 깨달은 게 없어요. 깨달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아요. 모든 중생의 무명은 깨달을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할 바가 있고 얻을 바가 있고 뭐 이런 거죠. 해탈의 무원 해탈이에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원력을 가지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났더니 원력이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무시무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을 역학으로 감방이라 그래요. 감방이 무시무종입니다. 시만물 종만물, 시작 온 세상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짓는, 이게 시작점이면서도 마무리 지점이 되는, 원이 되면 여기가 시작이면서도 마무리가 되겠죠. 역학에서는 우리 감방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정신세계. 물질세계는 그렇지 않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물리적으로 다 있죠. 그러나 양자역학에 깊이 가서 깊이 요즘 들어가는 의학도 그렇고 역학에 들어가서 깊이 의학에 들어가면 시작과 끝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오료환동 미오시라. 깨달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다시 깨닫지 못한 때와 같구나. 현사사비선사가 철저하지 못하단 말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이 천장초 선사의 의견이고, 향상구 세계에서는 낙처는 따로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깨달음의 세계를 다 깨닫고 나면은 깨달았지 못하는 세계하고 같다. 이래버리고 그냥 그건 답이네 이렇게 해서 말아버리면 안 돼요. 이 송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문 염송을 해서 이 송들을 다 해석을 해드리고 풀이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 구절 보고 나 이제 알았어. 영운도와 뭐 향상구라고 하는데 현사사비선사가 어째서 철저하지 못하다 했는고 이 뜻이네 이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이건 낙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깨달은 이후의 세계가 깨닫지 못했던 시기와 같다라고 하는 뜻은 이와 같은 철학적인, 역학적인, 그 다음에 불교학적인, 선학적인 그런 바탕, 베이스를 깔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화두 들고 참선하셔야 돼요. 어째서 철저하지 못하다 했는 거. 그건 낙처가 따로 있다면.
향상구라고 했을 땐 낙처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구절 보시겠어요? 각위현사 중저만 이르니 지금 납자 전생이로다. 오히려 뭐라고 했다. 현사 스님이 중저만이라고 해서 중이 여기는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 저만했다. 눈을 우리가 부처님 모실 때 마지막에 부처님에게 이 점을 찍어요. 그죠? 그래서 저만이라 그래요. 눈을 마지막에 저만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가 의식인데 영운선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사 사비선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했던 그 말이 도리어 진짜 저만이 됐다. 진짜 저만이 됐다. 현사 사비선사가 거듭 영운선사의 눈을 떠주었다. 뜨게 해줬다. 저만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현사가 거듭 저만하였다 하더니 지금까지 납자들은 생의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이 거듭 이 전도 전전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전이 우리가 전식들지 할 때 이게 뒤집을 전자죠. 뒤집고 하니까 이게 전전이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전전이 타너 스님 항상 전전이 생의 의심이 나는 것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을 전이라 그래요. 여기는 한시의 형태로 볼 때는 이게 앞에는 거듭 중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거듭 저만을 해줘서 그러긴 했으나 납자들은 이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의심을 거듭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현사 사비선사가 영운 직은선사를 다시 한번 저만해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때는 깨달았지 못했던 때와 결국 같은 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말들은 아주 멋진 개송이긴 하나 현사 사비선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했던 낙처는 따로 있습니다. 향상구로. 그거는 참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장산원이 송하되 학검미념 사행하니 검수를 배워가지고 검수를 배워가지고 미년 그죠? 미년 나이가 차서 찰미자잖아요. 나이가 차가지고 온 사해로 돌아다니니 여기에 이제 영운선사 오도성에 칼을 찾는 나그네라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학검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학검은 결국은 참선해서 우리의 근본 자리를 찾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수를 배워서 칼을 배워가지고 나이가 차서 사해를 돌아다니니 30년 했으니까 정말 횟수가 많이 넘어갔잖아요. 도하대소 정 춘정이로다. 복숭아꽃이 검수를 배워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단 말이죠. 온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복숭아꽃이 크게 웃고 있어요. 정춘 아주 봄이 한창인 봄에 정충정 맑고 깨끗한 그런 봄날을 환하게 웃고 있더라. 복숭아꽃이 활짝 웃고 있더라. 복숭아꽃이 크게 웃었다는 것은 크게 피었다는 거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칼을 찾던 나그네가 검수를 배우던 그런 나그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복숭아꽃이 활짝 웃어가지고 봄을 웃고 있더라. 봄의 한창이더라. 8,005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이 8,000명의 오나라와 초나라의 그 군대가 마치 용호와 같다. 용과 호랑이 같다. 우리가 올해가 갑진년인데 청룡의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청룡 우백호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용호상박이라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이소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배우가 그 아주 히트쳤던 영화가 용쟁호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호라고 하는 건 상박이에요. 용호 상박이에요. 이제 이게 용과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대를 나열을 하는데 여기는 용호라 그랬어요.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사는 용호와 같은데 일곡 한 곡의 장량의 한곡조가 말이죠. 만고의 유명하구나. 여기서 이제 장량이 나옵니다. 그죠?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방이죠. 장자방. 한고조 유방의 아주 지혜로운 신하였어요. 예. 초나라의 그 항우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 거칠고 거친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항우의 그 군대를 제압할 수 있게 했던 장자방의 아주 현명한 그런 그 책사로서의 그 어떤 신하로서의 아주 멋진 최고의 신하가 장량인데 말이죠. 그 용호상박하는 그 형태에 있었던 그런 전장을 장자방의 일곡이 한곡조 노래가 그걸 다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항우가 말하자면은 이제 무적이고 이제 파워라고 한다면 이 한고조 유방이 이것을 이겨냈을 때 사면초가 아시죠? 사면초가 주변에 전부 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장량의 그 피리 한곡조 소리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한고조가 한나라라고 하는 진짜 참 중국에 우리가 지금 글자를 뭐 한문이라 그러고 지금 한족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이 그 이후에도 많은 왕조가 지나갔는데도 지금 한문이라 그러고 한족이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제 한고조 유방입니다. 그 유방을 만들어냈던 그 멋진 그런 그 신하로서 이제 장자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 초나라 이제 그 항우가 자결을 하는데요. 이 용호상박이었단 말이죠. 용호상박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의 역사상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산도라고 해서 이제 터가 있어요. 명당 터를 구하는데 보면 비결서 그다음에 그 결록에 이렇게 보면 이 땅은 천자 군항지지다. 천자와 군항이 나는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왕이 되고 천자가 된다는 곳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그 현명한 신하 왕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아주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재상이 난다. 장상지지라 그러잖아요. 장군이 나오고 재상이 나오는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뭐라 그러냐면 자방, 그죠? 자방 공명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방이나 제갈공명이 나는 땅이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죠. 천자 바로 밑에 있으나 천하를 한번 그 구획해 볼 만한 그런 인물로 자방공명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량이라는 인물을 제갈공명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현명한 신하로 뽑죠. 뭐 우리가 강태공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장자방과 제갈공명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이 뭡니까? 한나라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용호상박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주 백중지세를 용호상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청룡, 올해가 청룡이니까 이게 갑진년이 청룡의 행위를 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우백호라 그래요. 우백호, 좌청룡 우백호, 풍수지리학에서도 좌청룡 우백호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 좌측이 있는 게 우리 좌이정이 높죠. 이쪽이 청룡이 이제 정신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백호가 물질을 상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서울의 경복궁에서 봤을 때 인왕산이 우백호가 되고 낙산이 좌청룡이 돼요. 그래서 낙산이 저기 해화 있는데 거기 옛날에 대학로 서울대학 옛날 서울대
그쪽 지역이 이제 낙산인데 청룡이 낮아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맏아들 장자, 그죠? 장자. 그다음에 여기는 차자, 이쪽은 차자, 그죠? 그다음에 딸들 이렇게 이제 백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룡이 정신을 상징하고 청룡은 잘 볼 수 없잖아요. 백호는 우리가 눈에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인왕산에 가보면 백호를 이렇게 만들어 백호상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 사직단 위로 올라가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팅을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대학으로 보면 서울에서 봤을 때 청룡이 있는 자리가 그쪽이 고려대학교고요. 백호 있는 데가 연세대학입니다. 그래서 청룡 있는 쪽은 민족 고대라 그러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법학이 발달하고 이제 정신, 민족 사학 뭐 이런 게 이제 중시하는 게 많고 이제 연세대 쪽은 이제 백호 쪽이니까 경영, 경제 그렇죠. 뭐 신문 방송학 그다음에 여학생 숫자가 많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룡과 백호라고. 근데 이건 항상 용호상박이에요. 용호상박이라면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과의 관계도 용호상박을 얘기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얘기를 합니까? 누구라? 영운도화했던 영운 스님과 현사 사비선사를 둘 다다 용호상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8,000명의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사는 용호상박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장자방의 피리 소리가 만고에 유명하다.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 장자방의 한마디, 그 결국은 일곡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뭡니까? 현사사비선사의 그 철저하지 못하다. 간보노용 유미철이다라고 하는 이 일곡이 장량의 한마디와 같구나. 현사사비선사 대단하구나.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현사사비선사가 제당은 심제당이나 간보노용 유미철이다. 지당하긴 심히 지당하나 철저하지 못함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했던 이 한마디가 위대한 말이다. 이 말에 낙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장산원 선사의 그런 개성의 낙처입니다. 이 한마디, 그 강력한 항우의 군사력, 그게 영운 선사의 그 멋진 깨달음도 위대하지만 그것보다 한곡조의 이 장자방의 피리 소리 같은 이 한곡조가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이 만고에 유명하다. 이랬으니까 마지막 향상구의 세계를 잘 한번 투가해보라. 이런 뜻으로 이 개송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운도화의 여러 송을 보았습니다. 뭐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사들이 나오고 내용들이 나와서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시를 보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해서 영운도화의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